승차감 나쁘지 않네. 존나 괜찮다니까? 응. 너 이따가 방지턱 넘을 때 봐봐. 깜짝 놀래.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에서 드디어 프랑스 차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이제 대상이 나는 한국 차를 사야 되나, 독일 차를 사야 되나, 아니면 일본 차를 사야 되나. 사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구매 대상 차종에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볼보는 뭐 어느 나라의 차종이다 라기보다는 약간 좀 별도의 세그먼트로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중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프랑스 차는 어떨까라고 아예 그 구매 대상 차종에도 껴넣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종들, 이렇게 세그먼트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다들 좀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차는 한국 차 나름대로, 일본 차는 일본 차 나름대로, 또 독일 차는 독일 차 나름대로의 그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프랑스 차의 감성은 뭐냐? 근데 이게 좀 또 타이밍이 좀 좋은 게, 일본이 요즘에 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차 좋은 차들 많거든요. 렉서스 뭐 진짜 좋아요. 토요타도 좋은 차들 많고. 하지만 이게 또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에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일본 차를 덥석하고 구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런 분들께 그러면은 좀 일본 차 말고 좀 그 구매 대상 차종에 이런 차도 있어요 라고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버킷리스트 안에 좀 이 차종 자체를 좀 넣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뷰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왜냐? 저는 이미 타봤으니까 이 차가 괜찮고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네, 이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파워트레인 얘기부터 좀 하자면, 그 푸조차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MCP 미션에 대한, 그 악명 높은 MCP 미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MCP 미션이 수동을 기반으로 한 미션인데, 이 비슷한 미션이 BMW 246 M3 때 그 SMG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방식의 미션이 좀 많이 사용이 되었었죠. 사실 수동 기반의 미션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초반에 굉장히 꿀렁거림도 많고 변속 충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BMW 246 M3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 진짜 감성이 좋다. 변속 충격이 너무 세서 바디가 찢어지는 트러블이 나오는데도 역시 바디가 찢어지는 BMW의 M 감성이다 라는 얘기를 듣다가 푸조에 와서는 무슨 소리 들었냐? 이 MCP 미션을 뭐야? 네.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렇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게 현재 푸조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미친 그런 미션인 것 같아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자, 그런데 다행인 거는 푸조가 MCP 미션을 갖다 버렸죠. 그리고 아이신 6단 미션, 아이신 전륜 기반 6단 미션을 쓰다가 또 이제 8단 미션을 이제 가져다가 이 차에 지금 갖다 박아놨는데, 네, 이 미션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구성도 검증이 되고, 뭐 변속 느낌이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검증이 된 미션이기 때문에 이 미션의 느낌에 대해서는 크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나온 오토 미션인 만큼 뭐 변속 속도도 업시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다운시프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토미션 치고는 굉장히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주고 체결감도 괜찮고, 이 엔진의 최적의 토크 영역대에서만 움직여주기에 충분한 8단 미션이기 때문에 뭐 운전하면서 미션 때문에 답답한 느낌, 변속 때문에 답답한 느낌 일단 지금 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엔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너무나 어찌 보면은 당연했던 건데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프랑스가 공업국가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하면은 떠오르는, 너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그 공업 생산품 뭐 있어? 전투기. 그렇지, 전투기. 프랑스가 사실 이 전투기를 되게 잘 만드는 나라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든 그 공학적인 거에
가장 그 위에 서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프랑스가 전투기를 잘 만들죠. 그리고 뭐 에어버스, 전 세계 양대 산맥이잖아. 보잉이랑 에어버스. 근데 이 에어버스도 사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회사란 말이야. 그리고 또 있어. 떼제베, 기차 만들잖아 얘네.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는 사실은 공업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얘네가 워낙에 뭐 에르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워낙에 많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는 뭐 문화의 나라, 패션, 이런 예술작품, 건축물들 보면 막 진짜 대단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엔진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PSA 그룹과 그 푸조 시트로엔 그룹과 그리고 포드 그룹이 20년 전에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DW10 엔진이에요. 뭐 이제 20년이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야, 뭐 그 만들어가지고 야, 벌써 7년째, 벌써 10년째, 15년째 이렇게 쓰고 있어? 이러면은 약간 사고를 우려먹는다라는 그 인식이 강하죠. 그렇죠. 그렇지. 나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그냥 똑같이 20년 전에 만든 엔진을 그냥 갖다 박아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ZF 미션처럼 ZF 8단 미션이 만든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락업 클러치의 재질 개량하고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주면서 성능이 계속해서 개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엔진은 다시 말씀드려서 포드와 PSA 그룹,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같이 만든 지 20년이 된 엔진인데 현재도 포드에 굉장히 많은 차종, 그리고 푸조 시트로엔의 굉장히 많은 차종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전업이 한 9번 됐더라고요. 이 9번이 되면서 매번 이 점점 빡빡해져만 가는 배기가스 저감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 푸조가 가장 먼저 통과해요. 가장 먼저. 자, 유로 6 나왔어. 자, 제조사들 유로 6에 맞춰서 만들어. 자, 유로 6.2, 유로 뭐 5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푸조가 야 해가지고 딱 던지면 푸조는 항상 첫 번째로 패스. 모범생. 모범생인데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뭐 옛날에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출력이 딸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180마력의 40토크고 지금 이 공차 중량 1700km짜리 차를 끌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이 미션과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출력을 또 만들어냈단 말이지. 최근에 뭐 독일에서 나오는, 현대에서 나오는 이런 신형 디젤 엔진들에 비해서 절대로 정숙성 면에 있어서나 초반 가속력이나 뭐 리스폰스, 엔진의 최전 질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딸린다는 느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독일 3사에 비해서 오히려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딸딸거림, 이 진동은 훨씬 더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드는데, 사실 이거는 엔진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푸조가 아무래도 이 차를 만들면서 NVH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유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몸으로 다가오는 거는 동급들 있죠. 뭐 티구안도 있을 거고 XC40 이런 차종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정숙하고 진동도 분명히 덜 들어와요. 지금 분명히. 지금도 RPM을 3500 4000까지 올려서 디젤 엔진 RPM을 지금 4000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디젤 엔진 특유의 더러운 느낌, 더러운 소리도 지금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노킹으로 인한 더러움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 질감 자체가 위로 올라갔을 때 디젤 엔진들이 좀 힘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2500, 3000 이상 딱 올라가는 순간 힘이 쫙 빠지는데 얘는 3500, 4000에서도 그래도 뭔가 가솔린처럼 그 고RPM에 올라가서도 꾸준히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느낌도 지금 좀 주고요. 자, 이어서 하체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차가 흔히들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앞에는 맥퍼슨, 뒤에는 토션빔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죠. 진짜 푸조 이 차값이 5천만 원이고 저희 카룸 통해서 할인을 받던가 아니면은 뭐 공식적인 할인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한 4천 중반 정도, 4,500 정도에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인데, 그래도 4,500만 원인데 이 뒤에 토션빔은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토션빔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된 차예요. 그래서 아니 유럽 애들이 토션빔 세팅을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푸조는 지금까지 멀티링크로 차를 만든 적이 거의 없대. 다 토션빔이었대. 심지어 푸조는 4륜구동을 만들어도 토션빔, 푸조가 WRC 랠리에 나가도 토션빔. 현대차의 멀티링크가 이 푸조의 토션빔을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토션빔 특유의 그런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좀 불쾌한 느낌들, 그리고 좀 이렇게 급선회를 하거나 과격한 롤링을 줬을 때 뒤쪽이 아무래도 그립을 막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타보고 내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르노 애들은 왜 그러는 거야? 르노 SM6 토션빔 봐. 있잖아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까 르노 SM6는 원래가 멀티링크 베이스로 만든 차였더라고. 원래 멀티링크를 베이스로 만든 차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토션빔으로 바꾼 거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원가 절감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푸조 3008이라는 차 자체가 하체 느낌이 사실 타면은 이거는 사실 뭐 독일차 느낌도 아니고 현대차 느낌도 아니고 살짝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잔요철을 지날 때 이거를 흡수해내주는 능력이 사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디젤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그 NVH만 괜찮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을 좀 고급스럽게 묵직하게 좀 흡수시켜주는 이 느낌도 사실 굉장히 괜찮게 다가오는데, 반면에 고속 영역에서의 롤링은 아무래도 좀 살짝 있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푸조가 고속 영역에서 느껴지는 이 롤링 자체가 코너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온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고속 영역에서의 롤링은 현대차에서 느끼는 그냥 그 불안감과도 조금 같이 느껴져요.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리스폰스에 따라서 정말 차가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움직여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바퀴는 가만히 쓰려고 그러는데 몸뚱아리만 위에서 자꾸 이렇게 노는, 발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고속 코너를 감다가 핸들 타각을 한 번 더 줬을 때 조금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차급에서 그 컴포트한 느낌과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그 고속도로에서의 그 고속주행 시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의 안정감을 동시에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3008 뒤에 토션빔 들어갔어 쓰레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 토션빔 하면은 그 뒤에가 방지턱을 넘을 때 어떤 느낌인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딱 넘으면 탱 하는 느낌. 자, 그리고 만약에 방지턱, 높은 방지턱을 한쪽으로만 치고 넘었다 라고 하면은 원래 토션빔이 아무래도 발 두 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한쪽만 충격이 데미지가 가는데도 나머지까지 그와 상응하는 데미지가 같이 가면서 실내 안으로 굉장히 그 불쾌한 승차감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리고 더러운 노면도 잘 흡수를 못하고. 자, 또 넘어보면 뒤에가 넘어다니는 느낌이 사실 토션빔이라고는 사실 믿기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자, 지금도 60km로 굉장히 높은 방지턱을 점프. 어때? 너 토션빔 타잖아. 너 코나 타잖아. 다른 차 타는 거 같아. 같은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 이게 사실 지금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 멀티링크 차량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차 사이즈만 넣고 보면은 3008의 경쟁 상대는 투싼일 거예요, 현대차에서는. 그리고 뭐 XC40 정도가 있을 것 같고 티구안도 있을 거고요. 이 경쟁 차종들이 전부 다 사실은 멀티링크란 말이죠. 뒤에가 방금 말씀드린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이 뒷바퀴의 서스펜션 느낌, 이 토션빔의 느낌이 그 경쟁 차종들의 멀티링크 느낌을 지금 다 뛰어넘는다라고 느껴요, 저는. 이게 양쪽 바퀴 중에 한쪽만 요철을 치고 넘어갔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능력조차도
사실 멀티링크, 경쟁 차종들 멀티링크보다 뛰어난 것 같다. 아무튼 하체 느낌,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그 독일 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내 주행을 많이 하고 요철 구간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독일 차와 한국 차를 적절히 좀 믹스한 것 같은 뭐 그런 괜찮은 승차감의 느낌을 준다. 뭐 그렇다고 뭐 고속도로에서 롤링이 많아가지고 그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독일 차에 비하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하체 느낌도 사실 이게 프랑스 감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푸조만의 독특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천만 원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중에서는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XC40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하드했거든요. 그리고 잔요철을 잘 거른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었는데, 약간 XC60급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 네, 굳이 이제 볼보랑 비교를 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뭐 산타페, 뭐 투싼, 뭐 얘네랑은 비교 안 되고요. 네, 훨씬 좋아요. 그럼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이제 패밀리카로 쓰기에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실내 인테리어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푸조라는 브랜드가 3008 이 차량을 1세대 때 원래 어떤 컨셉으로 개발했냐면 MPV 컨셉으로 개발을 했어요. MPV 컨셉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카렌스, 아무튼 MPV 스타일로 얘네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사실 MPV 스타일 자체가 디자인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그 당시에 1세대 당시에 이 푸조의 디자인은 진짜 좀 아니지 않았나, 정말 좀 아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얘네가 이번에 이제 2세대에 오면서 완벽하게 이제 좀 SUV 스타일로 그래도 좀 탈바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 문짝만 열어도 알 수 있어. 문짝만 열어도 SUV 차들, 제대로 만든 SUV 차들은 항상 이 차 높이가 높다 보니까 내리면서 바지로 차 이렇게 아래 프레임을 쓸고 내리잖아. 네. 그래서 문짝이 차 프레임을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그래서 3008이 1세대 때는 그렇지 않았던 문짝을 2세대 때는 딱 그렇게 바꿨단 말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차체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SUV 스타일로 가자라는 거를 좀 쉽게 그냥 반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3008 1세대보다 차 높이가 이제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트 포지션도 좀 높아졌고, 운전하고 있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뭐 경쟁 모델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휠베이스가, 전장과 휠베이스가 같은 모델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투싼, XC40, 티구안, X3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GLC도 들어올 거야. 아무튼 이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실내에 딱 탔을 때 크다? 작다? 라고 할 것까지의 느낌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은 트렁크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베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 바닥 한 칸 딱 아래로 내리는 거, 얘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또 기본 바닥 면적 자체가 좀 넓기도 하고, 공간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트렁크가 좀 굉장히 넓은 축에 속하는 편이고, 뒷자리는 사실 이제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앞좌석에 그냥 둘 타고 뭐 뒷자리에는 사람이 가끔씩만 타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탄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넉넉하고, 사실 뒷자리에 사람들이 계속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뭐 그냥 충분한 수준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적인 측면이야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투싼 잘 아시잖아요. 뭐 XC40보다는 조금 넓은 느낌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2차급의 실내 사이즈는 티구안이랑 투싼이랑 뭐 실내 공간에서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디자인적인 거를 저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푸조차 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도 없었고 디자인도 실제로 별로였어요. 그런데 얘네가 2세대에 오면서 좀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실내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전체적인 컨셉을 잡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디자이너분이 푸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신용욱 디자이너님께서 이 컨셉을 처음에 이제 푸조에다가 제안을 하고, 실제로 컨셉트카로 이어져서 지금 양산형까지 푸조 208부터 해서 지금 이 스타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딱 앉으면은 일단 전투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조수석이랑 완전히 분리돼서 운전석만 딱 이렇게 완벽하게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공간감을 주는데, 이 공간감을 주는 차들이 종종 있는데 조금 어설펐거든요. 근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투기 느낌을 많이 구현을 했는데, 이게 과하거나 좀 촌스럽거나 유치하거나 좀 싸 보이지가 않아. 이 느낌을 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큰 눈에 띄는 장점이 이 헤드업 클러스터예요. 이 헤드업 클러스터라는 말이 사실 원래 없었던 말인데,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 따로, 그리고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원래 항상 알고 있는 그 계기판 따로, 이렇게 따로였는데, 이 계기판의 위치 자체를 완전히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위치까지 확 위로 올리면서 이 이름을 헤드업 클러스터로 딱 명명을 했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을 거의 지금, 혹시 이거 보이세요? 저 핸들이랑 허벅지랑 이 높이가 겨우 한 요 정도예요.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핸들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좀 당겨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를 잡고 있는데도 어깨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보통은 약간 운전하실 때 이렇게 잡아보라 그러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내 체형에 좀 더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게 더 좋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래서 저는 핸들을 아래로 당겨서 내리면 핸들이 계기판을 가려요. 그래서 유독 더 HUD에 좀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핸들을 이렇게 내려서 운전을 했을 때 운전 자세는 운전 자세대로 편하게 해주면서 HUD가 있어야 될 법한 자리에 계기판이 좀 시인성 좋은 계기판이 딱 들어가서 많은 정보가 좀 편안하게 보이는, 그리고 이 공간을 너무 잘 만들었어. 여기다가 이게 약간 논슬립 재질이거든.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기 딱 좋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HUD가 있어도 아무래도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꾸 계기판에 눈이 가기도 하고 HUD로 가기도 하고 또 핸들 돌리다 보면 가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핸들 사이즈까지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줄인 상태에서 이거를 계기판을 위로 올려주니까, 사실 제가 운전하는 이 핸들 포지션, 시트 포지션에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정말로. 근데 키 큰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어. 그 새끼야, 큰 사람 불편해. 이 키 큰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게 너무 낮아서. 아니 낮은 대로 편하다니까. 야, 나도 지금 어깨는 여기에 있잖아. 감독님 불편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실내 이제 뭐 인테리어, 이제 뭐 프랑스 감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피커 브랜드 중에 또 유명한 브랜드가 또 포칼이잖아요. 그래서 또 포칼이랑 딱 콜라보해서 포칼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뭐 건너 물어보니까 이 포칼이라는 이제 스피커 브랜드 자체가 이제 홈 오디오에 워낙에 집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오디오에 이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고 포칼 브랜드가 찍혀 있더라도 어차피 중국산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뭐 저한테 코멘트는 해주셨는데, 네, 그 카오디오 포차, 네, 형식이 형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칼 제가 깐 거 아니에요. 그 카오디오 포차의 형식이 형님이 깠습니다. 네, 그 저를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휴대폰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기는 한, 뭐 저는 잘 안 쓰지만, 네,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여기 뭐 별도의 수납함, 기어 박스 옆에 별도의 수납함도 있고, 컵홀더 좀 큼지막하게 2개 있고, 이 앞에도 논슬 패드 깔려 있고, 문짝 러기지룸도 널찍해요. 그래서 쓸만하고. 한 가지 실내에서 아쉬운 거는 풀옵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데 시트 디자인 자체가 이제 알칸트라 들어가고 퀄팅 들어가고 하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시트도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시트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시트 느낌 자체는 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땀이 많은데 통풍 시트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이거 이 기어 노브 너무 예쁘지 않니? 좀 특이하다. 이게 딱 운전할 때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 딱 잡고 있으면 뭔가 되게 안정적이야. 이 기어 노브도 사실 브랜드마다 굉장히 좀 차별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이 기어 노브 디자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현대차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고, BM은 뭐 그냥 확고하고, 벤츠도 벤츠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기어 노브 디자인도 한계에 왔다. 나올 게 다 나왔구나 이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게 딱 나오네. 아무튼 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볼보가 이번에 이제 그 도끼 눈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그 볼보 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다 갖다 버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딱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변화를 보여줬단 말이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 3008이 주는 느낌은 볼보에서의 있었던 그 혁신과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차, 일본 차, 뭐 한국 차 이렇게만 좀 딱 나눠져 있던 곳에 지금 볼보라는 브랜드가 딱 껴들었고 대단한데 볼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잖아. 그 신선한 느낌 때문에 사실 볼보가 또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수도 있거든. 왠지 푸조도 볼보와 같은 그런 성공 사례를 밟기에 좀 충분한 차량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형 SUV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차급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뭐 다른 차 사지 말고 이 차 사세요 라고까지는 이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4천만 원이 넘는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시기 이전에 한 번 정도 버킷리스트에 넣고 시승 정도는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다. 뭐 아무튼 그리고 이치프님 말로는 푸조가 내구성이 좋대요. 네. 뭐 20년 동안 만든 엔진인데 20년 동안 개량을 했는데 도대체 20년 동안 부품이 몇 번이 바뀌었겠네, 그지? 뭐 서비스가 좀 악명 높다고 하는데 난 뭐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래. 아무튼 네. 너 뭐 할 말 있니?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려라. 모두의 리뷰 많이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이 차에 대해서 할 말 없네. 이 차는 너 아까 뭐 되게 괜찮다며. 괜찮긴 한데 보험료가 비싸다며. 보험 그 푸조가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 옛날 얘기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뭐 이 가격대의 다른 동급 수입 SUV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화재로 제 이름으로 지금 다 해봤습니다. 잘해서 잘 노린 거야? 노린 건 아니야. 노린 건 아니야?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갑자기 또? 네. 네, 아무튼 저희 그 까다로운 용선배도 괜찮다고 느끼는 푸조 3008 리뷰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행복한 불금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네. 오래 사십시오. 짧게 살아 그러면? You just walk right out the door. Don't wanna do this anymore. Now I'm lost without you. 근데 진짜 괜찮다 이거. 그치? 차 존나 괜찮다니까? 깜짝 놀랐어. 잠깐만. 후방 카메라 이게 지금 뭐예요 방금?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화질이. 인간적으로 그 후방 카메라 심각해요 좀. 이거 앞에 카메라는 왜 박아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카메라가 에러.